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하이타이의 24년 2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기 123일년을 달성했는데요. 하이타이는 과거부터 단 한 분기도 빠짐없이 매출이 상승했었습니다. 127, 128. 그러나 이번 분기에는 처음으로 매출이 저번 분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진율은 28%를 유지했고요. 그러나 순이익은 저번 분기 0밀리언에서 0.17밀리언, 하이타이가 드디어 순이익을 달성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매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5%, 저번 분기 대비 마이너스 3% 빠지는 모습은 아쉬운 모습이었죠. 이쯤 되면 라지를 좀 의심해봐야 되는 게 이 인수효과, 퀸 오브 버드를 인수해서 화이트 라벨 제품을 늘리겠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어필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하이타이는 매장을 늘리는 인수합병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키오스트, 그 다음에 CBD 이런 인수합병 할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순이익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은 바로 주식 보상입니다. 주식 보상을 거의 3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렸죠. 자, 그래서 주식 보상이 5밀리언에서 마이너스 0.8 그리고 이번 분기에 0.5밀리언으로 확 낮춤으로 인해서 순이익을 달성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주식 보상을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다. 매출 지역으로 보면요. 캐나다가 115.7에서 115.1로 감소한 모습이 아쉬웠고요. 미국은 11.8에서 8.7까지 크게 감소했습니다. 원래 1분기보다 2분기 때 매출이 안 좋은 이유가 1분기 때는 카라비스, 할리데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날을 맞이해서 많은 액세서리 그리고 마리아나 제품을 사는데 2분기 때는 1분기 때 많이 샀으니까 좀 매출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계절적인 영향도 있는 것이죠. 매출 유형으로 보면 카나비스가 112에서 109, 108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나비스 전체 산업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액세서리도 8, 11밀리언 반짝 증가했다가 이번 분기에 7밀리언, 데이터 같은 경우는 7밀리언에서 8, 9밀리언까지 증가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죠. 자, 매장 수 같은 경우는 110에서 151, 그리고 165개,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172개를 기록했습니다. 회원수는 132만 명에서 143만 명까지 11만 명이 증가하는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는 엘리트 같은 경우는 3.2만 명에서 4.4만 명까지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9.5, 10, 10.4, 이번 분기에는 10.9%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이타이 매장은 약 4% 수준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매출 기준으로는 10.9%까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 하이타이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회사는 단기적으로 15% 점유, 장기적으로는 캐나다에서 20에서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간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227밀리언에서 234밀리언까지, 부채도 87에서 92밀리언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부채 비율은 65%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한 회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7.5, 9.6, 6.9에서 12.8까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이걸 합쳐도 어떻습니까?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 9밀리언 나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매장을 늘리면서 그리고 부채를 갚아나가면서도 현금이 쌓이는 구조가 되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PS 레이셔는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0.28에서 0.4까지 증가했고요. PER은 드디어 이렇게 플러스 점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PER은 289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순이익이 나온다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이타이를 오랫동안 투자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찍힌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주식 숫자는 75, 76, 78 이번 분기에는 79.3밀리언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옵션을 발행했고 전환사채를 계속해서 발행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주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식 보상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숫자는 늘어난다는 것이죠. 기간의 비중은 5.8%에서 6.2, 7.9 이번 분기에는 7.8%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기관들은 이 주식에 대해서 무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퍼런스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요. 자, 7.5밀리언의 감가상각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이 회사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니죠. 직접 다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이번 분기에도 약 7.5밀리언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을 경비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매출 하락은 카나비스 헐리데이 이후, 그러니까 1분기 때 카나비스 헐리데이가 있었고 그 이유가 바로 Q2이기 때문에 Q2는 계절적으로 매출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Q1보다 2일이나 실질적인 날짜가 적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2분기 때 카나비스 전체는 4.4%나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3%밖에 감소하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0.5% 우리는 증가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쟁자들은 이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샤이니버드 그리고 420 이 두 개의 회사가 66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프랜차이즈 지점에 있는 사장과 본사가 날아가지는 구조로는 이 하이타이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하이타이의 할인 전략이 계속해서 이 산업에 있는 많은 프랜차이즈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점유율은 10.4%에서 10.9%까지 상승했고요. 알버타, 본사가 있는 알버타는 점유율이 20%대로, 그리고 온타리오, 이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10%까지 점유율을 늘렸다는 것이죠. 자, 엘리트 멤버십 같은 경우는 연간 구독 30달러에서 35달러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멤버십은 4.4만 명으로 역대 최대 비율로 어떻습니까? 멤버십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4.4만 명이면 연간 구독 매출로 1.5밀리언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이타이의 마진을 올리는 것이죠. 물론 하이타이가 액세서리 이커머스로 마진이 굉장히 높지만 구독 매출도 만만치 않게 그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무너지는 프랜차이즈들 어떻습니까? M&A를 통해서 하이타이가 여태까지 인수를 해왔었죠. 자, 그러나 이제는 바이오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히 M&A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위치가 안 좋은 것 그리고 가격이 비싼 것 절대 인수하지 않겠다. 적정한 가격으로 인수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의 부채가 적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 15밀리언을 발행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발 실적 때 이런 발표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실적과 같이 이런 발표를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헷갈리잖아요. 저번에도 인수합병도 실적 때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순이익이 드디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보다 이 후순위 채권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에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주가가 방향을 못 잡아요. 라지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잊을만 하면 주식 발행해서 합병하고, 부채 좋아진다 하면은 또 전환사채 발행하고 후순위 채권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앤다운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주가가 이상하게 된다 이거죠. 좀 실적 때는 실적대로, 뭐 채권 발행하면 채권 발행한 대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매장당 매출은 경쟁사 대비 2.6배나 크다. 우리는 매장당 약 2.6밀리언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경쟁사는 겨우 1밀리언. 얼마나 좋냐 이거죠. 투자하라 이거죠. 특히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미국 접경 지역이고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3.4밀리언이다. 매장당 매출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 중에 있고, 앞으로 온타리오의 용량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이쪽에서 급격히 성장할 수 있겠죠. 자, 이 얘기 정말 질리게 듣는 것 같은데 기관들이 빨리 이걸 눈치챘으면 좋겠습니다. 자, 캐나다 지도를 보면 BC 같은 경우는 용량 제한 때문에 확장하지 못하고 있죠. 8개밖에. 이쪽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8개밖에 없고, 자, 알버타는 하이타이에 본사가 있는 곳이죠.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79개나 가지고 있고요. 스케쳐스 11개, 마니토바 11개. 그 다음에 온타리오가 52개에서 62개까지 증가했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퀘벡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타이가 진출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조합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매장의 약 12% 제품은 엘리트 전용 상품이다. 자, 그래서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엘리트 멤버십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트 멤버십이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엘리트 전용 스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알버타 같은 경우는 화이트 라벨을 드디어 허용했다. 자, 그래서 브랜드를 이용해서 다른 회사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니즈 확보에 용이하고, 어떻습니까? 타 회사의 매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퀸 오브 버즈 같이 다른 매장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이런 브랜드가 우리 매장 그리고 경쟁사의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자, 온타리오의 용량이 150개로 상향됐다는 걸 이번 분기에 얘기했었고요. 현재는 우리가 62개. 그래서 아직 크게 성장할 룸이 남아있고 제법 사이즈가 큰 기업과 M&A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비싸게 사지 않겠다. 지금 경쟁사들은 굉장히 비싸게 M&A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독일, 캐나다. 독일 같은 경우는 캐나다보다 2배 큰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 큰 기회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서두를 이유는 없다. 아직 인허가라든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진출하는 것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만 일단은 캐나다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네, 라지 어떻습니까? 이번 분기 또 실적 발표하고 채권 발행을 하겠다라고 같이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헷갈린다니까. 실적이면 실적대로 순이익, 정말 처음으로 순이익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왜 또 채권 발행을 같이 합니까? 자, 그리고 이번 분기 매출 하락한 것은 날짜가 2일 적었고 Q1이 카나비스 할리데이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처음으로 매출 하락이 됐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에도 이런 플러스 수익이 났다는 것은 앞으로 이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가 될 가능성 훨씬 높아졌죠. 제가 하이타이를 처음으로 투자했던 전략, 슈퍼마켓은 없어지고 결국 편의점만 남을 것이다. 이 전략이 지금 계속해서 유효하게 나오고 있죠. 조그마한 기업, 그 다음에 이익이 적은 프랜차이즈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고 그 시장의 파이만큼 하이타이의 매장 매출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온타리오에 10개 지점을 확대했고 그러나 실적 인식에는 약 6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왜냐면은 온타리오는 정말 인구도 많고 마리아나 매장도 많죠. 하이타이가 처음 진출하면 그 반경 1km에 약 8개에서 9개의 마리아나 매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매장을 정리하려면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매장이 죽어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약 6에서 8개월 정도 걸려서 정리가 된다는 것이고 온타리오 아직 확장할 룸이 많이 있고 160개 이상 용량이 풀렸기 때문에 M&A로 즉시 매출 인식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M&A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에 따라서 후순위 채권을 좀 발행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모습. 자, 이렇게 알버타에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하이타이가 진출하고 그 주변의 소규모 매장들이 망하는 이런 일들이 온타리오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것이다. 3분기 때는 온타리오 매장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면서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순이익, 그 다음에 매출 성장을 동시에 가져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타이가 저번 분기 실적 발표 후에 크게 상승해서 3달러를 넘지 못하고 다시 추세적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발표 후에 큰 변동성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지가 좀 너무 막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건지 막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전략들을 동시에 막 펼치고 있는데 처음에는 키오스크, 그 다음에 CBD, 그 다음에 매장을 증가시키는 M&A를 계속 하다가 다시 제품에 스킬을 넘기는 M&A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매장을 늘리는 M&A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쭉 성장하고 있는데 너무 헷갈린다 이거죠. 이것을 팔로잉을 못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예측이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마리아나 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순이익이 규모가 나온다면 충분히 기관도 이 회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이타이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라지의 발언 하나하나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아쉬운 일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회사는 꾸준히 펀더멘털이 증가하고 있고 캐나다에서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상기하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분기당 한 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 채널의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 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